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어제 장중에 안정감을 찾아 나가던 우리 증시, 오늘 장에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단은 급락을 멈췄고 간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이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내일 새벽 3시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오늘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7% GDP 성장률과 상해 종합지수 3,500선이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리커창 총리의 이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목 전략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이냐 이익 모멘텀이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실적을 봐야 한다는 것이 또 증권가의 의견이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미약품이 이 헬스케어 업종 내 사상 최고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이고 또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될 텐데요. 과연 오늘 바이오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과 화요일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마음을 놓고 시장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과 관련된 차이나 쇼크는 점차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할 텐데요. 어제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소폭의 이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으면서 빨간불을 구경을 했고요. 어제 이 부분이 바로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한적인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8% 상승하면서 2046.37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캔들 여기에 좀 5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음봉 확인하고 계시고요. 장중에 이 10일 이동평균선 약간은 좀 터치를 하고 다소 좀 보합권에서 등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거의 시가가 고가 부근에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장 초반에 2055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서서히 상승폭은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2050선 부근에서의 등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보고 있기는 한데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수급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다소 좀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빨간색 라인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0 기준선이거든요. 장 초반에 매수 출발, 그리고 9시 한 20분 구간대 매도로 전환됐고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좀 매도로 가닥이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매도로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현재 매도 물량 역시나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6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 정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 쪽에서 이 물량 받아내는데요. 현재 개인의 매수가 815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시장의 이 스타 업종, 바로 이 의약 업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장 초반 대비로는 좀 많이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1% 미만으로 의약 업종 지수는 다소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 삼성그룹주가 좀 포진되어 있는 섬유의복이나 전기전자 쪽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의류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이 강세 흐름,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섬유의복 업종지수 1.3%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1%, 통신과 의약, 유통순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바로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 운수 창고 쪽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고요. 현재 업종지수 1.24% 밀려납니다. 의료정밀이나 증권,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순으로 제한적인 1% 미만의 하락 흐름 띄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한미약품 쪽에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어제장 이번 주 들어서 좀 급락하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그럼 그 답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나타나고요. 지금 캔들을 보시면은요, 장 초반 대비로 많이 둔화됐다라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핵심 이슈, 뉴스부터, 팩트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7억 3천만 달러의 이 항암 신약 수출 계약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앞서서 한 차례 나왔던 이 한미약품의 시세의 트리거가 됐던 라이센스 아웃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 역대 최대 기술 수출 계약이다. 목표가 상향도 정도 잇따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식 나오자마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약품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종가가 59만 9천 원이었는데요. 현재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웬일인지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0만 원 잠시 좀 터치를 하면서 11%대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3%까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돼 있고요. 56만 5천 원의 현재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주 종목은 어제 약간의 좀 재료 노출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어제장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반영으로 해석을 했던 걸까요? 현재 주가는 한 3% 정도의 상승 흐름 머물고 있습니다. 장중의 흐름 보시면은요, 14%대까지 급등하면서 2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났는데 역시나 한미약품과 비슷하게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고 있죠.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은 영진약품, 일동제약 흐름 양호하고요. 그리고 어제 하한가 기록하고 그제는 13% 급락했던 코미팜 급락이 나온 만큼 또 급등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25%대 상승하지만 이전에 급락했던 부분을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이즈가 다소 좀 있는 종목 가운데 조화제약 보겠습니다. 한 9% 가까이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DHP 코리아나 바이넥스, 대화제약, CMG 제약이 4에서 6% 정도 양호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약 업종지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양호합니다. 급락은 멈추고 서서히 반등하기는 하지만 또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그 핵심입니다. 과연 이번 라이센스 아웃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레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이 최근 일라이릴리에 이어서 어제 베링거 인겔하임과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체 개발 중인 폐암 신약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는 한국 제약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내용 어떻게 나와 있는지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신약 기술 수출 해본 회사가 더 잘한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폐암 치료제인 이 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이 폐암 치료제 HM61713은 3세대 EGFR의 표적 항암제라는데요. HM61713은 EGFR 돌연 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항암 신약입니다. 특히 기존 약에 대해 내성을 보인 돌연변이 양성 폐암 환자에 대해서 높은 약물 반응률과 종양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신약의 순현재 가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폐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강한 이 베링거 인겔하임이 마케팅을 할 경우에 HM61713의 최대 가치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지속으로 목표가 63만 원으로 상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가 역시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랩스커버리 기반 기술이 비용 효과와 편의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임상 중인 표적 치료제 대규모 기술 수출도 지속될 거라 하는데요. 한미약품의 전체 R&D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랩스커버리, 즉 지속형 단백질 기반 바이오 신약 프로그램에 이 기술 수출이 가시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외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관련 자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2세대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랩스커버리는 투여량이 적고 또 비용이 저렴한데 효능이 더 뛰어난 기술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접근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다음 리포트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표적 항암제 추가 기술 수출, 주가에는 기반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기술 수출 금액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장 경쟁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HM61713 기술 수출 금액을 반영한 신약 현재 가치가 7,500억 원, 주당 7만 3천 원으로 기존 목표가에 반영하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월 초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합산 시가총액이 2조 원 내외였지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합산 시가총액은 15조 원 이상으로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 가치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어 왔다고 판단했는데요. 4개월 사이에 2개의 신약 과제를 총 14억 달러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R&D 저력이 놀랍기는 하지만 투자 의견이 변경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HM61713은 시장 경쟁 요인이 존재한다는데요. 동일한 3세대 약물로 클로비스사 등이 FDA 허가 단계에 있고 또 BMS의 폐암 치료제도 최근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미약품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59% 상승한 5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오늘에도 핫 이슈가 있다면 바로 롯데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유통 주식 수도 제한적이고요. 또 이 황제주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군인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슈에 따라서 오늘장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 쭉 보시면은요, 롯데쇼핑이나 롯데제과,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롯데칠성은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표적인 황제주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다소 좀 이 가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좀 매매하시지는 않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대체로 좀 제한적인 흐름 보여줘서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롯데쇼핑이 현재 6%대 급등이고요. 롯데제과도 7%대, 롯데칠성도 4%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이 롯데판 형제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이 롯데의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격호 롯데그룹의 총괄 회장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은 신동빈 체제로 개편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내용의 불씨가 여전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신격호 회장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주 롯데그룹 부회장이 먼저 이 시발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과 관련돼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격호 이 총괄 회장이 해임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내용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분 경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동빈 회장의 지분과 이 신격호 해임된 전 총괄 회장의
지분이 다소 좀 비슷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롯데제과나 롯데쇼핑, 롯데칠성 정도가 부각이 됩니다. 현재 시세도 그대로 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제 지수가 다소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은 쉬어갑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에서 7%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4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급하게 빠졌는데요. 반등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750선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1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입니다. 750선대 초반에 놓여 있고요. 일단은 어제장 아랫꼬리를 달면서 하지만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분봉도 보시죠. 오늘 장중에 출렁거림이 크지는 않습니다. 750선 부근에서의 등락이고요.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755포인트 오늘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옆으로 횡보 흐름 750선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그제 월요일이죠.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코스닥을 흔들었고요. 어제 기관 매도로 또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진정을 찾아가고 있죠. 뚜렷하게 지금 사야 할 만한 의지, 매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쪽이 기관입니다. 현재 기관 장 초반부터 서서히 좀 물량 쌓아가고 있고요. 현재는 1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사는 듯 하다가 현재는 다소 관망세 뚜렷해진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오늘장 77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먼저 체크해 볼 부분은요. 이 의류 관련된 종목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리트베이직이 연일 좀 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약간은 쉬어가니까요. 이 매기가 다른 쪽으로 확산됩니다. 대형주, 한섬이라든지 이런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종목이 아니고요. 중소형 의류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에리트베이직 보시면은요. 7월 한 달 동안에만 지금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장에서 부각되는 종목은 STO라고 남성용 셔츠나 넥타이 아마 쉽게 보시는 매장일 텐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만큼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다가 현재는 약간은 그 부근에서 주춤주춤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보시면은 대현도 어제장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대현이라든지 우성 INC, MK 트렌드, 인디F 쪽도 오늘장 2에서 4%대 상당히 양호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개별적인 뉴스 나온 종목군 가운데 좀 공통적으로 묶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열사의 지분을 판다라는 공시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THN이라고 다소 좀 사이즈 작은 소형주입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고요. 구겔재지 같은 경우도 계열사 지분 정리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KGP가 바로 구겔재지의 자회사인데요. 이 KGP는 아무래도 좀 지분이 처분되면서 3% 정도의 조정이고요. 구겔재지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물 살펴봤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240선대 중반인데요. 현재 상황 246.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43%의 상승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살펴보시죠. 현재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은 매도입니다. 70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도 670계약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 양쪽에서 나옵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1200계약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 팽팽한 줄다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